자고나는 의사 유영은의 오디오북 차 오디세이 차 오디세이 14번째 차와 신화. 차는 신농시 설화에서 시작되었다. 설화는 어떤 집단에게서 내려오는 문자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그러나 상상적이고 공상적인 것들로 역사와는 구분되는 것을 일컫는다. 설화는 신화, 전설 및 민담을 포함한다. 신화는 민족사에서 전승되는 그들의 신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고 종교성을 가지며 신성스러움 혹은 경건함을 담고 있다. 대개 역사 이전의 이야기이다. 전설은 신적 존재가 아닌 어떤 인물을 주체로 한 이야기이며 특정 시대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역사성을 지닌다. 전설은 대개 자연물과 같은 증거를 가진다. 민담, 옛 이야기는 시대나 지역이 분명하지 않은 막연한 과거의 사람과 그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세계 곳곳에서 주인공은 다르나 유사한 이야기 맥락을 가진 민담들을 만날 수 있다. 차에 대한 문헌은 차의 기원을 신농시 설화에서 시작되었다 전한다. 신농시에 대한 차 이야기는 사람에 따라 신화, 전설, 고사 혹은 민담으로 묘사한다. 우선 신농시는 누구인가? 신농시는 중국 고대 3황제 중 하나이다. 시란 황제에게 붙는 칭호라 보면 된다. 신농시는 세 황제 중 농사와 의학의 창시자라 불린다. 무덤이 존재하고 그의 출생지와 그의 업적에 대한 다양한 역사 기록이 존재하여 그를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몸뚱이에 소머리를 가진 형상으로 묘사되고 내장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었다던 신농시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신화적 인물이다. 신농은 수정같이 투명한 배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먹든지 사람들이 그의 위장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날 음식을 먹고 병이 나서 신농은 온갖 식물들을 먹어보고 뱃속 변화를 관찰하였다. 하루는 한 나뭇잎에서 난 푸른 잎을 삼키고 지켜보니 위장에서 아래 위로 유동하며 위장의 내부를 깨끗하게 세정하였다. 신농은 이 녹엽을 사라 부르고 후대 사람들이 이를 동음인 차로 부르게 되었다. 신농시 설화를 믿으면 차의 역사는 약 5,000년이 된다. 문자로 전달되는 다른 기록들에 의하더라도 차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을 만났다. 동진시대 상거가 기술한 화양국지에 의하면 기원전 1066년 황제의 공물로 차가 제공되었다. 이에 따르면 차의 역사는 3,000년가량 된다. 이후 이어지는 기록에 따르더라도 차의 역사는 최소 2,000년은 된다. 수천 년 세월은 너무 아득하다. 차 이야기 상당 부분은 역사이지만 너무 오래되었기에 역사가 전설처럼 신비하게 들리기도 하고 차 역사 일부는 신비한 전설이 덮여지기도 하였다. 차의 탄생부터 차의 효능까지 신비함이 많아 차는 더욱더 전설로 가득 찬 음료처럼 생각된다. 한 전설에서는 제갈공명이 등장한다. 제갈공명이 남만 정도를 위하여 운남성 남나산 근처에 출병했을 때 사병들 사이에 눈병 환자가 속출했다. 공명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남나산 중턱에 심었는데 지팡이에서는 바로 잎이 돋아났고 이를 끓여 마신 병사들은 완쾌되었다. 이것이 보이차 나무의 원조가 되었다. 사료에 따르면 남만 정벌 기간은 길지 않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보이차가 제조되어 병사들에게 공급되었을 리 없다는 분석적 비판이 가해졌다. 그러나 운남 사람들은 전설을 더 믿고 싶다. 남나산은 이 전설을 뒷받침하듯
현재에도 고차수들이 들어차 있고 제갈공명은 중국 운남성에서 차의 시조로 받들어진다. 소수민족 중 일부는 지금도 그에 딴 첫차를 공명에게 올리는 제사를 지낸다. 먼 옛날 동정산에는 아름다운 여인 벽라가 노래를 불러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청년 아상은 벽라의 노래를 좋아했다. 그때 태호에 살던 용이 아름다운 벽라를 탐내어 아내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며 바람과 불을 일으켜 마을과 배를 폐허로 만들었다. 아상은 밤낮 없이 7일 동안 싸워 이겼다. 그러나 아상은 깊은 상처로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벽라는 작은 차나무를 발견하고 뜨거운 입김을 불어 차를 살려낸다. 벽라가 찻잎을 따다가 아상에게 마시게 하자 아상은 기운을 차린다. 매일 여린 싹을 뜯어 품에 넣고 자기 체온으로 잎을 말려 차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정성을 다하다가 벽라는 병이 들어 아상의 품에서 숨을 거둔다. 슬픔에 젖은 아상은 벽라의 시신을 동정산에 묻었고 여기서 차나무가 자라났다. 사람들은 벽라와 아상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곳에서 나는 차 이름을 벽라춘이라 불렀다. 빛이 빛과 소라 모양을 의미하는 벽라와 봄춘의 합성어인 벽라춘은 이렇게 의인화된 전설을 품고 지금도 강소성 동정산에서 생산되고 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신화전설 민담은 인류 보편의 원초적 행동 유형인 원형들을 반영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하였다. 융은 개인 무의식 너머 혹은 심연에 집단 무의식층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집단 무의식은 인간 의식의 뿌리, 정신활동의 원천, 인류 보편의 원초적 행동 유형인 많은 원형들로 이루어진다. 40대 중반 칼 융을 따르는 분석 심리학자에게서 내 정신 분석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감정이 심하게 으스러졌던 때에 내 휘청거리는 감정의 병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나 자신의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정신 분석을 받았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날 밤 내 꿈을 적어 내 무의식의 흐름을 분석받기를 5년 이상 지속하였다. 그 기간 중 여러 날 밤 나는 꿈속에서 내 무의식의 아주 깊은 심연으로 들어갔다. 마치 신화의 혹은 전설의 무대 같은 곳이 펼쳐졌고 나는 그 무대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과 어울려 옛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머리맡에서 적은 꿈을 분석받으며 나는 내 무의식 아래에서 나를 지배하는 인류 보편의 원초적 행동 유형들을 알 수 있었다. 이 집단 무의식이 내 개인 무의식을 결정하고 나의 의식은 또 내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내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사실상 신화, 전설, 민화는 내 정체성의 일부이다. 차를 마시면 의식이 평온하여진다. 의식의 평온 아래에는 내 개인 무의식의 평온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집단 무의식의 평온이 있다. 음단은 궁극적으로 내 심년의 집단 무의식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음단은 나를 이루는 신화, 전설, 민화 속 등장인물들에게 찬물을 공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속 등장인물들이 찬물을 마시고 어떤 평형에 이르러 내 마음은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차는 설화로 가득 찬 음료이다. 신화의 음료, 전설의 음료이다. 그리고 차는 내 내부에 들어와 내 무의식 속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들을 적셔 고요하게 한다.